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가 없이 혼자 자란 고아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삼촌의 손에서 자라 20살 때부터는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사망보험금이 있어서 제가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험금을 높게 책정해 두지 않은 건지 드라마처럼 평생 보험금만으로만 먹고 놀 정도는 아니었고, 보험금을 다 쓰기 전에 저는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보험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근로학생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가능하다면 장학금도 받고 싶었는데 그만큼 제 머리가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되면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사장님께서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다 보니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방학 때만 알바를 하는 것을 알고는 항상 방학 때 알바를 뽑으실 때 제 자리를 빼두고 다른 알바생을 뽑아주실 만큼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입니다. 사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방학 때랑 학기 중 알바를 나눠서 뽑기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한 명을 뽑는 것이 좋은데, 제 사정이 딱하고 딸 같다고 하시면서 항상 방학 때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저희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신랑이 정장을 입고서 시간대도 다양하게 드나들길래 사업을 하는 분인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신랑은 저보다 6살이 많아서 아마 그때가 사회초년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신랑도 제가 방학 때마다 있으니까 언젠가부터 인사를 하고 지내게 되었고, 졸업할 무렵에 사장님께서 본인 아들을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봤지? 네. 어때? 네? 우리 아들 좀 이쁘게 봐줘라. 우리 딸 하자. 알고 보니 저희 카페에 자주 드나들면서 신랑은 저에게 관심이 생겼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던 사장님께서도 너무 좋다고 하며 저에게 신랑을 소개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졸업 후 신랑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동안 취업도 했습니다. 신랑은 제가 처음 봤을 당시에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저와 만나게 된 이후로는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였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신랑이 늘 부러웠습니다. 신랑은 늘 일하러 가기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근하는 날 없이 성실하게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신랑의 고백으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 그동안 키워주신 삼촌께 인사를 드렸고, 시댁과는 워낙 교류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겼고, 여전히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예뻐해 주시고 행복했어요. 신랑이 보험업을 했다 보니 저희 시댁에는 보험이 많았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도 보험 가입을 몇 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읽어봐서 잘 몰랐고, 신랑이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신랑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한 날, 그날 사고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일 놀러를 갔다가 밤 늦게 귀가하던 중 신랑이 과속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아버님이 직사를 하시고,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은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신랑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악셀을 세게 밟아 가속하던 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세게 박았다고 해요. 사망을 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더 크게 다치셨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경상 정도라 팔다리가 부러졌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신랑과 시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더니 의식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신랑은 몇 날 며칠을 본인 탓이라며 울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여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왜 여행을 가자고. 어머님이 별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 당신 탓 아니야. 신랑은 자책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랑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메모리 카드 따로 빼뒀냐고 하니 차에 없냐고, 없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대로 있자고 했어요. 다른 차에 박은 것도 아니니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랑이 엄청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좌불안석이야? 그냥 뭔가가 다 불안해. 저러다 엄마도 어떻게 될 것 같고. 뭘 그런 걱정을 해.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렇지? 괜찮겠지?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신랑은 얼굴이 펴지더니 보험금 신청부터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싸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불안해하더니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편안한 표정으로 변한 게 뭔가 소름이 돋았어요. 시부모님 보험금은 총 18억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을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저 정도 금액의 보험금이 나오려면 따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겠죠. 신랑은 그 중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고 하면서 5억을 가져가서 썼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긴 큰돈에 어리벙벙해져 있는데 신랑은 며칠 뒤 퇴사를 하고 장사를 하겠다며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가게를 물색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 보험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가입한 보험들을 조회해보니 저도 사망보험금이 몇 억이 되어 있고 수혜자는 당연히 신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보험도 조회해보니 상해보험이 없는 아이가 사망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알고 나니 신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지레짐작일 수도 있지만요. 여보, 근데 그날 어머님 아버님 왜 안전벨트를 안 하고 계셨을까? 글쎄, 그날따라 갑갑하다고 풀고 계셨더라고. 근데 어머님 많이 피곤하셨겠네. 평소에 일찍 주무셨잖아. 그래서 다 차에서 졸렸나봐. 아, 그보다 별 엄청 예쁘던데. 나중에 우리도 별 보러 갈까? 응? 아니야, 나 밤에 차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신랑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신랑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신랑이 주변 친구들과 도박을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올려서 보니 돈을 빌렸다, 날렸다, 며칠만 있으면 돈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 금액이 5억이었어요.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이 신랑에게 부모님 돌아가신 거 보험 사기 아니냐면서 물어봤었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바람나서 본쳐 버리고 첩기고 사는 쓰레기들한테 하늘이 벌 준 거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는 신랑이 보낸 답장을 보는데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재혼을 한 것도 몰랐던 부분이었고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증거는 없지만 그 내용들에서 언젠간 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돈 때문에 살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버텨왔어요. 그리고 최근 신랑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했고 신랑도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이라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하니 합의 이혼을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이혼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 동안은 이혼이 실감도 안 나서 불안했는데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보험도 다 해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보험은 늘 안전장치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안전장치가 아닌 시한폭탄같이 느껴졌어요. 신랑은 그 내연녀와 결혼이라도 할 것 같은데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